1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뭐부터 잡으라고? 상황을 잡으라고요. 상황을. 그리고 상황에 따른 반응은 너무나 문학적으로 전형적이고요.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서 쉬리러 둔 거. 봐봐, 벌써 나왔어. 자, 정서 표현이 있죠. 외로워요. 상황 표현이 있죠. 한 송이 구름이 흘러갔어요. 상황이 있죠. 어디서 쉴까? 나왔죠. 이 사람은 이미 외로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방황의 상황이죠. 쉴 곳이 없으니까. 쉴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해 봅시다. 근데 여전히 반응을 하진 않고 이렇게 촉발 도입을 한 다음에 갑자기 또 비가 내리는 상황, 저녁 상황을 세팅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했어요? 창 열고 산에 마주 앉으래요. 이런 상황에서 창 열고 산에 마주 앉으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구나. 이 사람은 아마 삶에서 위로를 산에서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외롭죠. 쉴 곳도 어딘지도 모르겠죠. 당연히 삶이 고단하죠. 그때 고단할 때 나의 위로는 누가 해준 거야? 저 멀리는 산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되게 서글픈 거야. 이게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마음 맞는 친구들,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지만 제 나이쯤 되잖아요. 계속 갈래가 나눠요. 옛날 영화 중에 친구란 영화 있었어. 혹시 아니? 거기에 보면은 4명이 되게 친한 친구인데 한 명씩 갈려요. 한 명씩 쪼개져요. 진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봐봐. 결국 인생 혼자고 나의 외로움은 누가 달래줄 사람이 없는 거야. 나의 외로움은 내가 달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문득 플라타너스를 올려봐도요. 문득 산을 봐도요. 그게 위로가 돼요. 문득 늦게 꽃을 피우는 벚꽃을 봐도 아, 내 인생처럼 쟤도 늦게 가는구나. 근데 꽃은 튀우는구나. 라고 위로를 받아요, 사실은. 그렇다니까. 삶의 비애가 여러분 멀리 있잖아요, 사실.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한테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솔직히 뭐 대성이나 메가 같은 메인스트림에 내가 있지 못하잖아. 근데 이유가 있어. 말은 안 할게요. 너무 누군가의 치부를 밝혀야 될 수도 있고 이 사교육계 문제를 막 투사처럼 얘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가끔씩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될까? 아, 내가 매출에서 수강생수에서 일타가 되면 훨씬 편하게 이런 얘기들을 설득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비애도 있고. 근데 뭐 그게 다 인생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야. 결국 위로는 누가? 내가 받는 거야. 어떻게? 산에서, 물에서.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은 게 물소리고요. 아무리 봐도 그리운 게 산이에요. 그리고 저는 100% 공감.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 자연이 될 거라니까 진짜로. 나는 산이 좋고 물이 좋고 자연이 좋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과 부대끼지 않는 게 슬슬 편하고 좋은 나이가 됐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대중교통 못하는 이유 얘기했었죠. 공항 온다니까 이제는. 아니 웃긴 얘기인데 내가 얘기 안 했냐? SRT 타고 갔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 뒤에 있는 아이가 장난을 치다 보다고 딱 봤는데 사람 발이야. 근데 사람 발이 이만한 거야. 아무리 봐도 어른 발이야. 그래서 내가 순간 멍해진 거야. 사람 발이 왜 여기 있지? 일어나서 딱 봤더니 뒤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발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네, 의자에. 그래서 야, 나 순간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 펼쳐지니까 머리가 갑자기 마비가 되더라고. 근데 이게 대중교통 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리고 나는 맨날 막 부산 왕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갑자기 공황 오는 거야.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좀 어떤 때는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산이 그립고 물소리가 그립고 해. 그나마 이제 작년에는 여자친구랑 제주도에 자주 갔었고 거기서 좀 위로도 많이 얻었는데 요즘은 그러진 못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걸 봤더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니까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어디서 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해결을 못했고 방황하고 있고 그나마 물과 산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아직 쉴 곳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얘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스쳐간 구름, 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구름 또는 나의 꿈과 관련된 뭔가 또는 나의 꿈을 실현하는 이런 삶들이 결국에는 방황으로 가면서 어디서 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비가 오는 그런 상황. 정도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외로움과 방황, 고단한 삶의 상황을 던져주고 그나마 물과 산에서 위로를 얻지만 결국 이 사람은 방황하는 상황으로 끝났죠. 이런 느낌. 됐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그거를 수미상관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법도 보이고. 분위기 갑자기 이렇게 무거워졌지? 계속 볼게요. 자, 나를 볼게.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대. 이것도 느낌 확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사실 우리가 막차 탈 일이 보통은 뭐냐면 술 먹고 늦게까지 놀다가 막차를 기다리지.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은 막차를 그런 느낌을 기다리는데 약간 이 느낌하고 비슷한 게 요즘 나의 해방 일기인가?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경기도민의 애환이 나와. 경기도민의 애환. 네, 저도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약간 경기도민의 애환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서울대가 관악구에 있어요. 우리 집은 여기가 아마 성남시고 뭐 하남시고 광주시면 우리 집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1500-2번을 타야 돼. 근데 얘를 타려면 얘가 종점이 에버랜드거든요. 우리 집은 바로 에버랜드 옆에 있었어. 그래서 얘를 타러 나오는데 10분이고 기다리면 10분이야. 벌써 10분이죠. 얘를 타고 사당역까지 와야 돼. 그러면 이게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사당역에서 다시 또 1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서울대 가기 진짜 힘들어요. 서울대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가기도 힘들어. 진짜. 서울대에서 낙성대역에서 내리든지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또 지하철 10분, 버스 한 10분이야. 그럼 벌써 몇 시간이야? 2시간 10분이잖아. 여기서 또 타야 돼. 그래서 낙성대역에서 내리면 관악공원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또 타고 올라가야 돼. 그럼 또 한 20분 걸려. 2시간 30분. 강 나왔니? 그럼 몇 시간, 그럼 봐봐. 아침 수업이 9시에 시작하는 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 씻고 정리하려면. 3시간 30분 전에 일어나야 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 도대체? 5시 30분에 일어나야 돼요. 이해돼? 왕복하잖아. 5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씻고 정리하는 시간 생각해봐. 7시간 없어지는 거야. 밥 먹는 시간 뭐 2시간 해봐. 9시간 없어지는 거예요. 잠 8시간 자야 될 거 아니야. 계산 나와? 학교 수업이 그런데 7시간이야. 8시간이야 봐.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렇게 살아요. 경기도민들은. 그래서 서울에 집 있는 게 스펙이란 얘기를 할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서울대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았는데 야 인생이 피폐해져. 매일 5시간씩 왕복해봐. 그럼 찐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 약간 느낌들 가지고 볼게요. 막차는 안 왔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막차가 안 와. 사람들은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직 모르겠어. 근데 눈이 와요. 꽃이 피었어요. 여기에 난로가 지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졸고 있고요. 감기에 쿨럭이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지금 막차를 기다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 뭔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나는 그리웠던 순간을 생각하네요. 이 상황에 나의 반응은 뭐야? 그리웠던 추억들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난로에 톱밥을 툭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불멍이지.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불멍이죠. 불멍 때리고 있는 거야.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한 상황.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삶에 대해 알만한 나이가 됐거든. 산다는 것이 때때로 술에 취한 듯 그렇게 귀향하는 기묵으로 이렇게 힘들더라도 침묵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술에 취한 듯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 뭐 하면서 귀향하는 기분으로도 살아야 되고요. 그냥 묵묵히 살아야 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이 항상 즐거우면 참 좋겠는데 사실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는 누구나 삶의 안은 있는 거고 희노애락 애호욕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근데 항상 안 좋지만도 않고 그게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하는 기침소리,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야. 왜냐면 뭐 지금 담배 피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있잖아. 뭐 알아서 해. 뭐 내가 뭐라고 뭐 꼰대처럼 뭐 꼰대는 꼰대인데 뭐 길 가다가 괜히 이제 내 앞에 걸려가지고 또 민망하지 말고 알아서 잘 조용히 피시고. 근데 봐봐 담배를 피다 보면은 물론 이제 뭐 때문에 피기도 하지만은 저도 어느 순간 언제 제가 담배를 피냐면 진짜 힘들 때.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담배 피웠고 요즘 가끔 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담배라는 게 물론 멋일 수도 있고 뭐 나 일진이나 나 잘 나간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좀 삶의 애환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거든. 그리고 봐봐 오래하는 기침소리 이런 것도 이 사람이 건강에 썩 좋지 못하다는 거니까 삶의 애환이 맞닿아 있는 거거든. 자 이런 삶이 애환이 묘사가 된 상황에 사르사르 눈꽃은 쌓이고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고 근데 봐봐 눈꽃 화음 귀를 적신다. 뭔가 아름다움으로 넘어가고 있죠. 자정 넘은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러운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의 차창을 닫고 밤열차를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한 주문의 불빛이 던져주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일단 눈에 확 띄는 감정들은 뭐냐면 한 줌의 눈물, 그리웠던 순간.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런 삶의 애환들 이런 키워드들이 보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살아도 되겠지만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 브랜드는 모르고 살아도 될 것 같다. 뭐 BMW가 뭔지 벤츠가 뭔지 롤스로이스가 뭔지 알게 뭐냐고. 명품 브랜드 말면 뭐 할 거야. 근데 누구한테나 삶은 이런 형태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누가 대학교 들어가서 시집 보고 있어요. 약간 괴이하지. 야, 국어교육과에 시집 들고 다니는 한 명도 못 봤어. 국어교육과 문학소년 소녀들일 거 아니야. 근데 문학소년 소녀들도 시집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총장전지에 앉아가지고 시집 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니까? 다 인스타하고 있어.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사실은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런 낭만 언제까지? 여러분 고3 때까지는 이런 낭만을 한번 겪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요 그냥. 자 봅시다. 사실 가나에 대한 설명. 자 가는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아니요. 잘 봐봐.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문학작품들이 특히 시가 비유를 안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달리라는 게 너무 확률이 떨어져. 비유 통해서 이런 것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존재해요. 특히나 물론 이제 지금 가가 새로운 인식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봐봐. 새로운 인식은 바꿔 얘기하면요. 주제의식이거든. 그런데 비유를 통해 주제의식 노려내는 거는 100% 모든 시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차이점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확률이 매우 낮다고 봤고 2번 선지 볼게. 자, 나의 특징.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으로 바뀐다고? 아니 그냥 가나 둘 다 지금 삶에 대한 애환을 얘기하고 있지 분위기 전환 모르겠어요.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주제는. 분위기가 모르겠어. 잘. 봐봐. 그러니까 주제를 잡고 가면 1, 2번이 벌써 이상하고 괜히 이상한 데서 시간하고 찐을 안 뺀다니까. 3번 선지. 하강? 상승? 현실, 아니, 삶의 애환, 현실적, 잘 모르겠어. 이것도 될 거는 같을 수 있어. 왜냐면, 봐. 삶의 애환을 현실적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가능하죠. 근데 하강 이미지로, 상승 이미지로?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강이나 상승인지는. 3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4번 선지 볼게. 근데 저는 얘가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봐봐. 나에서 계속해서 뭐냐면, 그런 막차 시간이 온 상황에서 뭐라고 반응해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회상하거든.
그러면 상황 반응이라는 가장 핵심 구조로 봤을 때 4번 선지 되게 확률 높아 보이고, 그게 현재 맞이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고 과거 순간에 대한 그리움인지인데, 일단 나는 확실하게 과거 회상했다는 포인트가 나왔거든. 그러면 저는 가에서 이게 나와 있는지 상승 하강인지 3번 4번을 좀 볼 거고요. 볼 거고,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거는 완전히 개념어잖아. 얘도 필요하면 발췌독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좁히고 갈게. 자, 그래서 봤더니 그러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야. 지금 상황. 왜? 현재 시제를 썼잖아요. 맞죠? 특히 뭐라고? 봐. 온 아침, 이 밤. 그래. 좁혀보면 이 밤이라는 상황을 주면서 나 어떡하지라는 반응을 하고 있잖아. 수미상관으로 이 밤이라는 상황을 주면서 어디로 쉴까라는 반응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맞네.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 있는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러네. 봐봐. 지금 나는 이런 상황에 뭐라고 반응하고 있어? 그리운 산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잖아. 그러네. 정리하면 결국 이거였던 거예요. 자, 크게 봅시다. 상황. 삶이 고단해요. 반응. 해법. 그리운 산을 마주해요. 그러면 여기 핵심 키워드들 가지고 당연히 4번 선지 만들 수 있죠. 자, 두 번째. 나도 볼게. 자, 나의 상황 반응. 자, 봐. 그러네. 막차 시간 돼가지고 과거 그리운 상황들을 회상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문제는 발췌도로 여러분 풀었을 수 있어요. 개념을 털어내면서 좀 더 4번 선지를 확신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황 반응이라는 가장 핵심 정보 틀로 시를 읽어낼 줄 아는 거, 시를 감상해낼 줄 아는 거, 그러면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수업 시간에 옆에다가 개념 안 적고 분석 틀 안 적는 이유, 막 옆에다가 막 개념어 적고 무승법 적고 막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저는요, 잘 들어 얘들아 진짜. 대학 가서 표현법 수업 진짜 1초도 안 들었어. 1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 문제 풀 때 되게 표현법이나 개념어가 정리가 안 돼 있어 되게 곤란을 많이 겪었던 세대거든. 그러니까 제가 강사를 시작할 때 그 개념어 정리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막상 교수님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관심 있던 세대는 뭐냐면 90학번 때, 80학번 때 옛날에 신비평이라고 해가지고 문학작품을 내재론으로만 분석하는, 절대론으로만 분석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배척하고 배제했고 이미 그건 아예 사장됐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절대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되게 객관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준을 주다 보니까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의 평가의 편리함, 문제 출제의 편리함 때문에 갖고 온 거거든. 그리고 그걸 국어 수업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1, 2 수업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고3이 되면 느끼잖아. 수능 문제 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좀 이 느낌을 좀 잘 잡아주셨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바꿔주려고 제가 설득하고 있다는 걸 좀 느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42번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 같기도 하고. 자, 1번 볼게요. 그래, 지금 상황은 방랑자 성격 맞죠? 어디서 쉴까? 이거는 방랑자 가능하죠. 두 번째, 성찰, 뭐 깨달음, 자신의 느낌 뭐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공간적 배경도 분명히 주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굳이 잡아보자면 상황, 성찰이라는 반응. 상황, 나의 상황은 방랑자야. 어떻게? 라는 반응. 3번 선지 볼게요.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 맞죠? 이게 주제였잖아. 얘는 주제. 4번 선지. 주제고, 역시 얘도 주제고, 교감이라고 보기에서 연결 지을 수 있을 거고.
자, 지금 잘 보세요. 자연세계를 방랑하는 화자 상황이죠. 그럼 화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 벗어나고자 했어? 아니요. 화자는요, 그리운 산을 마주했어요. 맞죠?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 공간 잘 모르겠고, 발췌독 해볼게요. 오연에. 그러네. 여기는 지금 내가 찾은 공간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뭐야? 오히려 방랑하는 공간이죠. 방랑. 어디로 가지? 오히려 방랑하는 공간이고, 방랑하는 공간을 촉발하는 시어로 봐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는 그리운 상황 마주에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 공간? 아니요. 산이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번 선지는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좁혀질 거예요. 되셨죠? 자, 마지막 43번 볼게요. 사평역에서 고단한 키워드 보였었죠. 자, 그래서 볼게요. 힘든 상황, 추위를 견디는 한 줌의 톱밥, 견디게 하는 상황, 결국 이게 위로. 상황, 정서 반응 확인이 됐을 거예요. 2번 선지 볼게요.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니요. 이해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고 있죠. 죄송해요. 거꾸로 읽었네. 화자가 속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공감이죠. 속내를 이해한다. 바꿔 얘기하면 공감. 3번 선지 볼게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 눈꽃 화음이라는 거는 열악하다고 보기에는 의도가, 작가의 의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로를 던지는 묘사나 수식어를 쓴 거거든. 좀 여긴 좀 고민이에요, 저는. 그리고 하나 더. 극복. 잠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를 읽어나갈 때 이게 극복이라고 봐야 되니? 저는 극복보다는 견디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제 눈에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누구냐면 심수창이라고 있어요. 심수창. 혹시 알아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미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 18연패를 했어. 18연패. 하필이면 또 18연패야. 팀이 18연패 하기도 쉽지 않은데 개인이 18연패야. 근데 이제 그분이 현역 시절에 되게 못하면 야, 생각을 해봐. 투수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져. 18번을 져. 니네가 팬이면 진짜 환장할 거 아니야. 본인은 얼마나 근데 더 답답하겠어. 근데 그분은 그걸 되게 웃음으로 승화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현역 때 던지는 걸 보니까 와,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심정, 야, 생각해봐. 니네가 투수야. 프로야. 17번 졌어. 오늘 이기고 싶어. 18번째 졌어. 니네 생각을 해봐. 그 심정을 생각을 해봐. 매 순간순간 진짜 그분은 꾸역꾸역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던져. 근데 능력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나는 이 사평역에서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들을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봤었냐면은 극복보다는 견디는 걸로 봐요. 극복보다는 견뎌내려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좀 달라. 선생님, 극복이 견디는 거 아니야? 좀 다르다니까, 여러분. 잘 봐봐. 우리가 아예 포기할 수도 있겠고요. 관조할 수도 있겠고요. 극복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이야. 포기 쪽은 아니야. 그렇다고 완전히 극복은 아니야. 어떤 느낌이라고? 일단은 견뎌보는 거죠. 일단 견디고 있는 거야, 상황을. 여기서 좀 더 의지적으로 가면 극복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좀 더 의지가 떨어지면 이쪽 왼쪽으로 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극복보다는 견디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 여기 나왔잖아. 견딘다는 키워드. 어떻게 견뎠어? 그래, 과거에 그래도 좋았던 일이 있지. 이렇게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그랬으니까, 옛날에 좋았던 시절도 있으니까 이렇게 견뎌본다는 거예요. 미안해, 얘들아. 자꾸 오늘 잡소리가 많아서. 근데 딱 떠오르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 미안해,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행 에세이가 있어요. 안녕 엄마? 안녕 유럽인가 막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이거 꼭 찾아가고 싶은데 못 찾아갔어요. 이게 지금 절판된 여행 에세이인데 내가 여행 갈 때마다 꼭 이거를 들고 타요. 그리고 미안해 얘들아. 찔찔 짜 이거 볼 때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이 작가가 제가 기억하기엔 대구 분이에요. 되게 막 뭔가 막 관련이 있어. 아무튼 대구 분이었고 이분이 그러니까 되게 어린 시절에 되게 유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잘 자라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다가 막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막 대학 다니고 하다가 엄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뭐라고 하냐.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과정에 이 작가가 자기 꿈을 항상 얘기해 주는 엄마한테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게 유럽 여행이고 유럽 여행 나 가서 이런 저런 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는 들어주시고 근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좀 서운했던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에 엄마가 급하게 사오셨지만 완전 철진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뭐 카세트 테이프인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담담하게 써내려가다가 배낭여행을 가서 유럽 여행에서 있었던 얘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림이 있는데 저는 되게 감동이었고 저는 궁금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분이 자기 삶을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살아야지 하면서 끝나거든. 그래서 뭘 하시면서 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대구에서 살고 계시고 지금 카페를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언제 한번 꼭 찾아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찾아가 보지는 못했어. 그 얘기 왜 하는 거냐? 그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저의 상상은 그래요. 그분이 지금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로또 맞은 것도 아닌데 막 삶이 엄청 풍족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다만 뭐냐면 그런 자기의 추억들이 고단한 현재의 삶을 좀 견디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생이고 미성년자고 부모님 보호 아래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이 버티기 힘든 학생들 분명히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온전히 성인이 돼서 모든 풍파를 여러분 몸으로 맞아가는 상황은요. 굉장히 삶이 견디기 힘들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힘든 거 뭔지 알아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해요. 잘 생각해봐. 내가 나이 40이 돼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이 길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고 힘드시겠어요. 자 반대로 얘기해보자. 내 마누라가 있어. 마누라 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내 자식이 있어. 여러분 어른은요 누구한테 아프다 약하다 이런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나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견디면 사는 거고요. 가끔씩 어떻게 살아내냐면 옛날에 좋았던 추억으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송찰이 되고 통찰이 돼 있어야 보인다고요. 이 시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려고 했던 거, 이 시를 출제하는 출제자들의 생각들이 그제서야 보인다고. 그렇게 보이고 나잖아. 아, 당연히 사면 괜찮지. 왜? 과거를 회상하며 좋았던 기억 그래도 고단하지만 떠올리면서 견뎌내고 있잖아요. 의도 보여요, 딱? 견뎌내는 거야? 극복하려는 거야? 예. 이 사람은 지금 겨우 견뎌내는 수준에 멈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만 고단한 게 아니에요. 그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정이 좋은 사람들은 택시 타고 갔겠죠. 더 사정이 좋은 사람은 자가용 타고 갔을 거고 더 사정이 좋았던 사람들은 대리기사 불렀을 거고 더 사정이 좋았던 사람들은 기사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재용은 헬기 타고 다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막차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처지는 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내를 당연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 다 같이 힘들지 라고 공감해 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요, 여러분. 잘 살아? 열심히 해? 또 위로지만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 힘든 거 나 알아.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은 고단함 견디자. 진심이다. 보이죠? 의도 보이죠? 뭐라고? 주제는 삶을 견뎌내는 거라고. 극복 의지까지는 못 가요. 우리 삶이요. 그렇게까지 단단하고 대단한 삶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꾸역꾸역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 삶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그런데 돌아보잖아요. 되게 많은 길을 와 있고 되게 내 삶에 대한 자부심과 내 삶에 대한 뭐라 그럴까?
내 삶에 대한 의미가 내 스스로 만들어질 거야.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슬슬 삶의 무게나 어른으로서 삶을 슬슬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수험생활, 야, 나 안 해봤겠냐? 나 되게 오래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해봤고요. 군대에서도 해봤고요.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반수 다 해봤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건 것 같아. 뭐 수험생활이든 우리의 뭐 취업 준비든 또는 그 이후의 삶이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내고 나면 그리고 그 꾸역꾸역 사는 삶이 되게 나의 한계를 계속 자극하면서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지나온 사람은 보면요 되게 삶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철을 어떻게 만드냐면 강철을 계속 때려가지고 강철이 되는 거거든. 저는 약간 그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을 누군가 계속 때리잖아. 그만큼 삶은 좀 단단해지는 거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신은 여러분이 큰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 그렇게 좀 뭐 위대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별것 아닌 평범한 삶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뭐 너무 염세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새벽 4시, 5시에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 때문에 깨끗한 거리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분들이 자기 인생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신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묵묵하게 고단한 자기 삶을 견뎌낸 사람들이 영웅들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뤄내는 세상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나 뭐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화려함 또는 때때로 거짓 이런 것들에 너무 삶이 흔들리지는 않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견뎌내고 지나보면 괜찮을 거예요. 삶이. 이분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고 그 견뎌낸 삶들이요 사실은 그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자기 삶에 내가 잘 견뎌냈을수록 내가 잘 버텨봤을수록 그 삶이 되게 가치 있어진다고요. 우리가 게임을 해도 현질하고 뭐 치트키 써가지고 막 잘 됐어. 그것보다는 되게 어렵게 얻어낸 것들에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거니까 잘 버텨보시오. 오늘 왜 분위기 이런지 모르겠지만 울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분위기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 느낌을 가지고 문학작품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